트랜스펙터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트랜스펙터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 프라이프와 사랑에 빠지신 분입니다. 트랜스펙터에 대한 1타 강사이시죠. 김별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고 올라온 프라이프 1타 강사 김경일 인사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찍으려고 안경을 벗은 바람에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엔티케이를 너무 싫어해서 그냥 안경 쓰고 있어서 답답하시더라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덩치가 크니까 화면 꽉 채울 것 같으니까요. 자, 오늘 제가 아까 소개 멘트 중에 제 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트랜스펙터를 알게 되고 프라이프에 사랑에 빠진 남자. 여러분도 프라이프에 사랑에 빠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랜스펙터를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진 사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첫사랑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무슨 짓을 해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폭삭 소가수다 엄청 인기 많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키워드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뭘 알아야 되냐? 상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프라이프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정체성의 핵심인 트랜스퍼 팩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트랜스펙터에 대해서 알려면 뭘 먼저 근데 알아야 될까요? 네, 면역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코로나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코로나19가 너무 고마워요. 면역 얘기를 제가 너무 길게 안 해도 돼요. 이제 다 알아요. 예전에는 면역하면 그냥 정관장이었어요. 사실 면역 아세요? 얘 홍삼 먹어요. 이 소리를 맨날 들어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별로 없다. 계속 면역을 떠듭니다. 이제 심지어 알로에 가지고 면역을 올리겠대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면역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럴까? 그래서 제 오늘 주제가 처음 만나는 면역입니다. 진짜 처음 만나는 면역이 될 수도 있고, 워낙에 프라이프가 트랜스퍼 팩터 하면 면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면역 이뮨 시스템 컴퍼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많은 분들이 트랜스펙터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면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서 아시는 내용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내용 나오면 뭐가 좋죠? 반가워요. 왜? 아는 척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습하시는 거잖아요. 예습하신 거 오늘 뽐낸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이야기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면역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옛날에는 역병을 피하는 게 그냥 면역이었습니다. 면역의 역자는 역병입니다. 역병 중에 가장 사람을 괴롭혔던 역병이 어딜까? 동양과 서양 둘 다 똑같습니다. 천연두입니다. 마마죠, 마마. 가장 높은 이름, 마마입니다. 병 중에 가장 높은 이름. 그거 말고 또 뭐 있을까요? 홍역입니다. 누가 장티푸스 얘기하셨는데, 장티푸스가 연병. 네, 장티푸스가 연병. 근데 제일 많이 죽인 것 중에 하나는 의외로 홍역입니다. 홍역이 돌 때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 괴질이 돌고 있습니다. 이 말 많이 들어보시죠? 괴질은 콜레라를 주로 말하는 겁니다. 괴질은 주로 콜레라였고, 그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홍역입니다. 홍역의 원래 이름을 아세요? 우리나라 이름? 그건 천연돌 아닌가? 홍역의 우리나라 제구실입니다. 제구실. 야, 저거 제구실 하겠나? 그 제구실. 저거 남자 구실 하겠나? 그 제구실. 보통 7살에서 10살쯤 되면 제구실에 한번 걸려요. 그리고 결단이 납니다. 죽든지 살든지. 한 번 살아나면 그 뒤로 2번 다시 홍역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얘는 이제 안 죽는다. 그래서 7살이나 10살 때까지는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7살이나 10살이 되면 그때부터 진짜 이름을 부여받게 되고 이제 재구실 하게 됐네 라고 해서 재구실이 홍역돼요. 그래서 그런 역병을 피하는 게 그냥 면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미가 좀 많이 달라졌죠. 지금의 면역은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냥 내 몸을 지키기 위한 단 하나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 방어 시스템을 좀 볼까요? 자, 근데 제가 양해의 말씀을 하나 구해드릴 게 있어요. 원래 강사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 안 되는데 제가 트랜스펙터나 이 면역 이야기를 할 때 1시간 반 이하로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 오늘 주어진 시간이 45분이에요. 아이고. 놀랍게도 4분을 떴어요 지금. 저는 시간이 매우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스 브레이킹이 뭐니 이걸로 끝이에요. 이제부터 달려야 돼요. 제가 말이 속도가 아까 전에 좀 전에 강의하셨던 작가님 멋있었죠. 네. 중저음의 이병헌 같은. 저는 매우 높습니다. 매우 많은 빠를 겁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한번 달려보죠. 예. 면역 체계는 단순하게 어디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모든 걸 다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만났는데 나 소화 안 돼. 면역력 떨어졌네. 근데 나 본능이 없어. 남자들 매일 밤이 무서워. 나 먼저 씻을게. 왜 씻어? 이러면서. 본능이 떨어지고 욕망이 떨어지면 남편이 뭐가 떨어진 거야? 면역이 떨어진 거예요. 면역이 떨어진 거야. 근데 심지어 쭉 가다 보면 나머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뭐가 나와요? 감정이 나와요. 감정이 나와요. 우리 집에 미친놈이 하나 있다 싶으시면 뭐가 안 좋은 거예요? 면역. 놀랍게도 면역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면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전체를 전부 면역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서도 면역계라는 건 면역만을 담당하는 게 면역이죠. 그게 바로 면역계입니다. 면역만, 내 몸의 면역만을 담당하는 게 순수하게 면역계입니다. 보통 저보다는 공신력이 있는 이 몸신이라든지 알토란이라든지 이런 걸 더 많이 믿으시는 경향이 있어서 자, 일단은 후천면역력, 선천면역력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얘네들이 정말 면역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설명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거 설명하기 시작하면 방송이 재미가 없어요. 네, 맞아요. 의과대학 온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다시 말하자면 재미가 최대한 재밌게 노력해 볼게요. 최대한. 자, 면역은 근데 여태까지는 그냥 강해지면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하필이면 면역력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래요. 뒤에 힘 역자를 쓰는 바람에 그냥 무조건 세면 좋은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자, 진짜 좋은 건 뭐냐면 군인은 많고 군 병력도 좋고 무기도 최첨단인데 전쟁은 안 하고 있는 거. 그게 제일 좋은 상태예요. 그게 제일 좋은 상태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병력이 없는 상태. 뭐예요? 면역 저하.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상태. 다 아시네요? 그래서 포라이프에서 강의하기가 좋아요. 그렇죠? 다른 데서 이거 설명할 때 40분 걸려요. 그런데 면역 저하가 되면 암, 대상포진, 각종 감염, 감기, 무좀 이런 수많은 질병이 올 수 있고요. 심지어 소화불량도 면역 저하 때 오고요. 우울증도 면역 저하 때도 올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하게 정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몸이 아픈데 행복한 적 있어요? 몸이 진짜 아프면 아들이 서울대를 간다고 하면 그래도 기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안 기뻐요. 힘들어요. 내가 아프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울증도 면역 저하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면역 과잉이 되면 1형 과민 반응, 2형 과민 반응, 3형 과민 반응, 4형 과민 반응. 여러분 제가 이제 프라이프의 제품 전담 강사가 됐기 때문에 이지 토크 때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지역에서. 그때 좀 길게 할게요. 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1형이 세트입니다. 2형도 세트고요. 3형도 세트고 4형도 세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알레르기, 아토피가 심해지면 천식이 옵니다. 그러면 천식이 있는 사람은요? 저 지금 천식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알레르기 있습니다. 저 겉으로 알레르기가 한 번도 난 적 없는데요? 속으로 납니다. 알레르기 속으로 나시는 분들 정말 미칩니다. 천식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환장합니다. 세트로 옵니다. 마찬가지로 사명 과민 반응이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나는 류마티스나 이런 애들이 많이 모여있는 건데 건선, 루푸스, 염증성 전열, 쇼크대추, 이 밑으로 한 150개 더 있습니다.
놀랍게도 세트로 옵니다. 루마티스 오면 관절만 아플 것 같죠? 아닙니다. 눈도 망가지고 나중에는 뇌도 망가질 수 있고 여러분들 동시다발적으로 아무렇게나 옵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은 왜 벌어질까? 자, 먼저 면역 저하에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죠? 그래도 암이죠. 자, 옆에 3명씩 짝을 지으시면 3명 중에 1명이 암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남자분들 오신 분들이 꽤 있네요. 그죠? 남자분들은 2명씩 짝 지으면 됩니다. 둘 중 하나가 암입니다. 새로 바뀌었습니다. 남자는 2.2대1입니다. 이제 2.2대1이니까 둘 중에 1명은 암입니다. 내가 아니면 네가 암. 여자분들은 3명이 모이시면 셋 중에 한 분은 암입니다. 근데 그 암을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살짝만. 암세포 늘어나는 속도 잘 보세요. 마지막 6년에서 7년차 늘어나시는 거 보셨나요? 암세포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원래 하루에 5,000개 정도, 60kg인 사람 기준으로 하루에 약 5,000개 정도가 그냥 생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 몸에서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든 세포가 전부 암세포입니다. 5,000개 정도 하면 불량률이 매우 낮은 거예요. 그러면 그 5,000개를 매일매일 없애면서 우리는 암에 안 걸리도록 잘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잠을 잘 안 자나요? 먹는 게 싫어졌나요? 또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과로가 있어요? 그러면 점점점 내 면역력이 떨어지든지 암세포가 자라는 속도가 빠르든지. 그러면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 언제쯤 됐을 때? 5년, 6년이 아니라 7년쯤 됐을 때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원 오실 때 그런 분들 많아요. 간암입니다. 아니 이 사람만 무슨 소리야. 3개월 전에 내가 간이 멀쩡하다는 소리를 들었어. 근데 3개월 만에 암이 생겼을까요? 7년 차가 돼야 검진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그 전까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저 건강검진했을 때 아무 문제 없었는데 제가 왜 6개월 만에 암이 걸리죠?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많이 겪으시는 얘기가 자, 암이 자라는데 7년 걸렸죠? 그런데 여러분 재발률은 몇 년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꼭 7년차 때 재발되십니다. 5년차 때까지 아무도 모르다가 7년차 때 재발되는 케이스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5년 생존율만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왜? 완치된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7년째 되면 뭐라 그래요? 이건 재발 아니고요. 다시 걸리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그때 걔 맞아요. 근데 여기저기 퍼트려 놨는데 또 앉을만한 데 있어서 또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암세포가 너무 무서운데 우리 몸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하는 게 NK세포입니다. 암세포를 터트려 죽입니다.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양쪽에 한 마리씩 있어요 원래. 저 지금 늦게 온 애들 있죠? 네, 늦게 왔어. 한 마리 늦었어. 일거리 뺏겼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우리 몸에서 이렇게 해서 계속 없애고 있습니다.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kg인 사람 기준으로 하루에 약 5,000개. 저는 몸무게가 따블이니까 1만 개. 이 정도는 생긴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제 면역세포도 따블이죠. 그래서 암에 안 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자가면역은 이런 병들입니다. 요즘에 옛날에는 자가면역병을 뭐라고 불렀냐? 그냥 괴질이었습니다. 또는 무병이었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고 도대체 왜 생기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굿하는 것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병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도대체 이런 게 우리 몸에서 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속 시원히 좀 알아볼까요? 네. 지금까지도 천천히 말한 거예요. 더 빨라집니다. 자, 이제 기호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입니다. 쫙 나오는데 이거 지금 자세히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여러 몸에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얘네들 그래서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처음 만나는 일단 요거는 짚고 넘어갈게요. 요 노트로필, 호상구, 호영구 요 세 명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는 3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3군데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 3개가 백혈구입니다. 처음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처음 만나는 면역이에요. 자, 그 밑에 저 위에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애가 NK세포입니다. 제일 진한 애가. 그리고 밑에 있는 애가 T세포고요. 그 밑에 있는 애가 B세포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얘기하면 끝도 없어서 필요한 애들만 추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포토타임이니까 빠져줘야지. 포토타임 끝나면 악셀 밟아야 이제 쫓아오셔야 돼요. 엄청 바빠요. 저 이제 30분 남았어요. 자, 우리 모임 OS 시작해볼게요. 백혈구 제가 이해하기 쉽게 가로치고 뭐라고 했어요? 경찰관 네,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은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어요. 심지어 내가 안 불러도 와요. 왜 수차하니까요. 예, 항상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혈구는 항상 피 타고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피 타고 돌고 있다가 어디서 서천문역에 백혈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죠. 없으면 죽어야지. 쭉 가다가 호중구, 호산구, 호영구 세 개로 나눕니다. 어려운 말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염색을 해봤더니 중성 색깔이야. 그러면 호중구. 염색을 했더니 산성 색깔이야. 호산구. 염색을 했더니 알칼리 색깔이야. 호영구.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호중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백혈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백혈구들은 호중구예요. 네. 호중구가 흔히 하는 일이 세균들을 발견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애들이 어떻게 적을 발견하느냐? 리셉션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한국말로 바꿀 수가 없어요. 번역이 안 돼요. 그냥 리셉션. 근데 무슨 기능이냐? 내 몸에서 만든 우리 주인님 몸에서 같이 만들어진 DNA인지 RNA인지를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지금도 과학자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던 세포가 딱 보이는데 세균이 보이는데 저거 나랑 DNA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네? 그러면 죽여. 이 DNA가 다르다 안 다르다를 그냥 압니다. 띵 하고 떠요. 경비가. 그러면 쫓아가서 죽입니다. 그게 리셉션 기능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신기한 거. 유산균은 나랑 DNA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유산균도 균이에요. 세균이에요, 걔도. 굳이 따지면 세균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유산균은 리셉션 기능이 작동을 해서 갑니다. 간 다음에 안 죽입니다. 왜 어떤 기준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의학이 아직 인간에 대해서 밝혀낸 건 놀랍게도 3%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지만 쓰고 있어요. 자, 그게 리셉션이라는 기능이고 유주라는 기능은 이거 되게 신기한 기능이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세포는 세포벽끼리 막혀 있습니다. 혈관도 혈관벽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백혈구는 거기를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우리 몸은 광활한 우주와도 같습니다. 왜? 얘네 입장에서 눈에 보여요, 백혈구? 안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이동하려면 엄청난 거리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애 입장에서 여기서 여기가 엄청나게 보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 문제가 생겼으면요. 여기에 있는 애는 여기까지 가려면 혈관 타고 피 타고 돌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물론 혈액이 1분에 한 바퀴 다 돌죠. 그런데도 느릴 수 있어요. 왜? 옆에 세균이 지나가. 근데 난 피 타고 가다 보니까 지나갔어. 제. 이때 그냥 벽 타고 세포들을 통과해서 그냥 쫓아갑니다. 그걸 유주기능, 다른 말로 하면 고스트 셀. 그래서 백혈구를 처음 발견했을 때 아무도 못 믿었어요. 왜? 세포끼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유령 세포다. 그래서 처음에 이름이 백혈구의 이름이 고스트 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주 언제든지 부르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식과 살균, 저걸로 죽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NK 세포는 비밀 부대원입니다. NK 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 계속 얘기했죠. 자, 이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하는 애는 좀 특별한 애예요. 비교하자면 어떤 애냐? 007. 네, 그런 애들입니다. 국정원. 누가 국정원 출신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야 돼요, 그렇죠? 근데 007은 좀 이상해. 광고하고 다니잖아요. 누구예요? 제임스 본드. 한 번 두 번 말해. 본드, 제임스 본드. 미친놈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이 진짜 흔히 말하는 스파이죠. 그래서 NK세포는 일반 세포인 척합니다. 군복도 입고 있지 않고 경찰복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세포인 척 하다가 암세포가 지나가면 쫓아가서 죽입니다. 오로지 그 일만 해요. 원래 만들어진 이유가 암세포 전담만입니다. 되게 신기한 게 결핵이나 이런 큰 병에 걸리면, 결핵은 굉장히 센 세균입니다. 결핵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NK세포도 전부 동원됩니다. 근데 이렇게 싸우고 있다가 옆에 암세포가 지나가면 싸우다 말고 암세포 죽이러 갑니다. 활성화돼 있을 때는. 무슨 소리냐? 간첩들 오래 있으면 생활에 찔려서 북한 지령이보다 말고 까먹을 때 있죠. 그런 것처럼 얘네도 일반 옷 입고 있죠. 일반 세포
세포처럼 살고 있죠. 그럼 나 뭐가 되는 거야? 일반 세포 같은 거야. 근데 옆에 암세포가 지나가. 내가 안 죽어도 다른 애가 죽겠지. 이게 비활성화된 거죠. 그래서 NK세포는 숫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 근데 이 NK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게 두 번째 하고 싶었던 소리야. 다 잘 아는 거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 웃으면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벌어지면 그냥 웃기만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 여성분들끼리 모여있을 때가 되게 행복한 이유가 여성분들 웃기면 옆 사람을 패요. 내가 집사람이랑 코미디 영화를 못 봐. 맞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때릴 때 충격이 가해지면 통증이 오죠. 근데 이 통증은 되게 기분 좋은 통증이에요. 지금 아픈데 웃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많이 웃으면 여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때 뇌에서 나오는 독특한 펩타이드가 있습니다. 이게 NK세포랑 결합합니다. 와. 그러면 세포 입장에서 뭘까요? 세포 입장에서는 갑자기 동네 아저씨가 뭘 먹더니 웃으면서 이러면서 암세포를 찾아서 막 죽입니다. 아직 일반 세포들 입장에서 암세포는 옆집 애거든요. 얘가 암세포인지 아닌지 아직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구별을 누구만 할 수 있어? NK세포만 할 수 있어요. 근데 NK세포는 그래서 갑자기 웃으면 이러면서 죽이죠. 세포 입장에서 이렇게 무서운 일이 없어. 무서운 일이 왜 무서운 일이 없어. 그래서 NK세포는 사실은 이 모든 세포들 중에 가장 강한 세포에 속합니다. 그리고 T세포는 군인입니다. 자, 여러분 군인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근데 휴가 받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휴가 없어. 휴가증이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어. 네, 태어나면 그냥 군인으로 살다 끝까지 죽어야 돼. 자, 그러면 군인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군대에 있어야 되죠. 전쟁 안 났는데 명령도 없는데 혼자 밖에 나와 있으면 그냥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군대가 바로 림프입니다. 여러분이 림프 마사지를 하시면 군대 마사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 림프가 딱딱하면 출동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많이 문지르시면 됩니다. 많이 문지르셔야 돼요. 림프가 군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반인들이 군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못 일반 세포는 림프를 통과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일반 세포는 림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누구만 들어가요? 암세포만 들어가죠. 아 진짜? 네. 그런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T세포들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들은 뭐로만 움직이죠? 명령. 명령으로만 움직입니다. 누가 군인은 순찰하잖아요? 아니죠. 군인은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순찰하는 거죠. 군인은 뭐든지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그 명령을 하는 애가 바로 보조 T세포입니다. 이름은 보조인데 얘가 지휘관이에요. 영어로는 헬퍼 T셀인데 우리말로 바꾸다 보니까 보조 T세포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얘가 지휘관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T세포들을 만들다가 얘 똑똑한 것 같은데 그러면 별도로 뽑습니다. 그리고 딴 곳에서 별도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교육받는 애는 지휘관 세포가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신기한 게 전투에 참여를 안 합니다. 지휘관은 싸우면 큰일 나요. 지 혼자 나갔다가 죽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얘는 명령만 합니다. 자, 여기서 거의 모든 면역 문제의 비밀이 풀립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포라이프라는 이뮨 시스템 컴퍼니라는 회사를 우리가 사업으로 정했다면 면역만큼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굴 잘 알아야 되냐? 보조 T세포를 조금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보조 T세포들이 여러분 꽃가루 알레르기 요즘 날릴 때 됐죠? 네.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신 분? 꽤 있으시고 없으신 분? 네. 있다가 없어진 분? 있잖아. 있다가 없는 분이 있어. 없었는데 생기신 분? 있네. 그런 네. 분도 있어. 다 가능합니다. 네. 누가 미치면 보조 T세포가 미친다. 그리고 보조 T세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꽃가루가 쫙 날리면 한두 개 들어오나요? 아니요. 숨 쉬면? 하면? 싹 들어오죠. 그러면 보조 T세포가 가만히 보니까 얘 저거 뭐야 왜 뭔데 이렇게 많이 들어와 뭔데 야 애들 다 불러 저거 다 죽여버려. 난리 났다 뭐냐 이거 난리 났다. 근데 꽃가루는 눈에 보여요. 송화가루 날릴 때 보이면 보이죠. 네. 근데 면역세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면역세포 입장에서 꽃가루는 빌딩이에요. 와. 크기 사이즈를 생각해보세요. 빌딩이 세균이 아니잖아요, 꽃가루는. 그럼 꽃가루를 패면 죽어요? 아니. 그러니까 면역세포들끼리 일단 명령이 내려왔잖아. 군인 입장에서 싸우고 싶겠어요? 근데 명령이 내려왔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죽어? 여러분이 빌딩을 계속 치면 누가 죽어? 내가 죽지. 그렇게 염증 반응이 시작됩니다. 아. 그게 꽃가루 알레르기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어떤 보조 T세포들은 가만히 있다가 선생님 뭐야 보조 T세포님 왜? 뭐 엄청 들어오는데요? 봄이다. 좋다. 어떻게 하죠? 냅두면 나가더라. 냅둬. 그러면 꽃가루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차이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판단력의 싸움이죠. 그런데 판단력이 아니라 또라이가 나와. 우리 모두 다 똑똑하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정치에 비하면 여기서 돌 맞을 수 있으니까 저기 벨라루스 쪽을 가봅시다. 벨라루스의 대통령은 자기 시민들한테 살인가스를 뿌렸어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아니고 살인. 근데 이 살인가스는 뿌려지게 되면 그냥 죽어요. 살더라도 치명적인 후유증이 남아요. 그걸 그러니까 자기네 자국민들한테 시위한다고 뿌렸어요. 전투기로. 근데 군인들은 뿌리고 싶었겠어요? 명령. 왜 뿌렸죠? 명령. 네, 군인은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 T세포가 그럽니다. 야, 난 옛날부터 손가락 세포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 손가락 세포 죽여. 그러면 명령이 떨어졌으면 해야죠. T세포들이 출동을 해서 손가락 세포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류마티스가 시작. 야, 난 옛날부터 얼굴이나 이런 데 혈관이 보기 싫어. 걔네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혈관을 공격하면 루푸스. 야, 나는 장이 싫더라. 크로시. 야, 나는 입안이 마음에 안 들던데 베체트. 나는 눈이 싫던데 쇼그레. 나는 뇌가 싫던데 길랑바레. 놀랍게도 왜 미치는지 원인은 몰라요. 그런데 실질적 문제는 누가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휘관이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우리 몸에서는 그걸 또 막아주는 애가 있어요. 바로 제어성 T세포입니다. 제어성 T세포는 야, 손가락 좀 공격해 라고 했을 때 왜 그래요 또? 또 샤프파트 그러지 마요. 좀 냅둬줘. 살겠다고 하는데 왜 그래? 냅둬줘. 뭐라고 그래? 알았어. 너 하면 안 되냐? 안 되는데. 버튼 누르면 안 되냐? 안 되는데. 요거 해주는 애가 제어성이에요. 자, 근데 내가 지금 자가면역이 있다. 류마티스가 있거나 건선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누가 동시에 날아간 거야? 보조 T세포도 제정신이 아닌데 제어성 T세포도 제정신이 아닌 거야. 다시 말하면 야, 손가락에만 공격할까? 올바르지 선택입니다. 역시 그놈들은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둘이 동시에 다 망가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일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B세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B세포는 생화학부대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여러분 항체 맨날 얘기하시죠. 항체가 만들어지면 끝일 것 같죠? 안 끝납니다. 무슨 소리냐? 항체는 B세포가 만듭니다. 그런데 B세포가 만들어서 가스 형태로 뿌립니다. 가스 형태로 뿌리게 되면 최루탄 같은 거예요. 놀랍게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죽는 게 아니라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럼 죽이는 건 누가 죽여요? 백혈구, AK세포, T세포가 와서 죽여요. 죽이는 건 쟤네만 할 수 있어요. B세포는 항체 뿌려서 못 움직이게 만드는 게 역할입니다. 근데 생각해보시면 한 명 죽이는 것보다 한 번에 미사일 쏘고 독가스 뿌리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B세포가 항체를 만들어내면 전쟁이 빨리 끝날 수가 있죠. 그렇게 뿌려지고 나면 이 전쟁을 한번 다 치우고 나면 이상한 놈이 하나씩 있습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록만 해요. 종군 기자. 이렇게 싸우니까 이렇게 되고 쟤는 저렇게 도망가고 이걸 뿌리니까 힘들어하고 근데 뿌리면 그래. 그거 뭘로 뿌렸어요? 어떻게 뿌린 거예요? 독가스 성분이 뭐예요? 이거 안 싸우고 계속 이러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이런 놈 하나를 골라서 기억세포로 임명합니다. 기억세포는 몸에서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전쟁을 치르면 알아서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신 맞았어요. 자, 감염 백신 맞으신 분, B형 감염 백신 맞으신 분 있죠? 근데 4번 다 맞았는데 항체 안 생기신 분, 저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떤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백신을 맞췄는데 백신이 들어가서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저를 죽이면요 정보가 나오거든요. 이 정보를 기억하셔야 돼요. 막 홍보하고 다녔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강에 있는 그 어떤 애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4번을 다 맞아도 항체가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기억하고 있는 애도 없어요. 그래서 4번 다 맞으면 병원에서 그래요. 더 이상 안 맞으셔도 돼요. 사장님은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뭐 때도 그랬고 독감 백신 맞을 때도 그런데 맞고 나서 그래요. 야, 난 맞고 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예, 아무 반응 없으신 거예요. 돈 날리신 거예요. 예, 독감 백신 맞으시면 몸 좀 아프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은 샤워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팁을 드리자면 트랜스펙터 먹고 가세요. 네, 트랜스펙터 먹고 백신 맞으러 가세요. 자, 그렇게 해서 기억세포가 생깁니다. 근데 이 기억세포가 나중에 기억을 했어요. 코로나19. 야, 내가 이것만 기억한다. 기억세포는 한 개만 기억합니다. 다른 거 여러 개 기억 못해요. 내 거 하나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홍역에 걸렸어요. 홍역에 걸리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2번 다시? 안 걸린다. 얘가 계속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역을 기억하고 있는 기억세포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몸에서 그 기억세포가 죽기 전에 새 기억세포를 보냅니다. 그러면 전해줍니다. 너는 홍역만 기억하면 된다. 근데 독감 백신은 왜 1년에 한 번씩 맞죠? 몸에서 생각합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되냐? 6개월 지나면 야, 하지 마. 1년 정도 지나면 야, 하지 마. 안 해도 돼.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몸이 진짜 나빠지면 홍역이라 할지라도 기억세포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홍역 걸릴 수도 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무조건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담당하고 있는 게 들어왔어요. 내가 홍역 담당하고 있는데 홍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신납니다. 기억세포는. 그리고 누구한테 바로 가느냐? B세포한테 연락을 취합니다. 야, 내가 담당하는 거 들어왔다. 내가 담당하는 거 들어왔다. 근데 항체 이렇게 만드는 거다. 항체 번호 불러줄 테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뿌려. 그러면 B세포가 쫙 뿌립니다. 쫙 뿌리면 바로 움직이지 못하겠죠. 그럼 누구한테 연락해요? 보조 T세포한테 연락합니다. 여기 어디 섹터인데요. 여기 홍역분 들어왔는데 저희가 벌써 다 제압했습니다. 아시죠? 그 남자분들은 아시죠? 선조치 후 보고. 적군이 보였는데 보고부터 하겠다고 이거 들면 영창 가는 거야. 일단 총부터 쏘고 해야 돼요. 총부터 쏘고 보고하는 거야. 근데 보고부터 하면 안 된다고. 우리 몸도 그걸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기억하는 게 있으면 B세포한테 먼저 얘기해서 B세포가 먼저 처리한 다음에 누구한테 연락해요? 보조 T세포한테. 왜 연락을 해야 돼? 항체 맞았다고 죽는 게 아니니까. 꼼짝 못하는 상태니까 여기 와서 정리해주세요. 그럼 누가 와요? 백혈구, NK세포, T세포들이 와서 싹 정리해주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처음 보는 게 왔어요. 코로나19죠. 처음 보는 거예요. 또는 내가 홍역이 처음 걸려요. 그러면 나는 홍역이랑은 첫 만남이잖아요. 내 몸에 기억도 없고 항체 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죽어야 돼요? 코로나19 때 죽었어요? 사실 코로나19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질병은 아니었습니다. 위험도가. 왜냐면 공식 사망률이 1.8%잖아요. 굉장히 낮은 거예요. 독감이 3.3%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낮은 등급의 사실은 병이긴 했습니다만, 그럼 1.8% 처음에 걸렸던 사람들 다 죽었나요? 아니에요. 한 열흘 정도 아프고 나면 멀쩡해졌죠. 심하게 아프신 분은 한 3주 가까이,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몸에서 이겨낼 수 있느냐? 전 세계 모든 머리 좋은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코로나19만 들들들 볶아가지고 1년 만에 얘가 어떤 애인지 정확하게 분석해냈죠. 우리 몸에서는 대식세포가 7일 만에 끝납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2주 안에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대식세포는 말 그대로 이름이 대식세포예요. 그냥 먹어요. 근데 누가 불러야 돼요? 보조 T세포가 부릅니다. 보조 T세포가 불러서 야, 처음 보는 애 들어왔단다. 애들 다 죽어간다. 네가 가서 분석 좀 해요. 그러면 가서 먹습니다. 그러면 소화가 되면서 분석이 돼요. 근데 딱 그러면 이거 코로나. 이거 별거 아니에요. 코로나. 이거 항체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뿌려보죠. 보고서를 보내요. 그럼 B세포가 뿌렸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얘네들 멀쩡한데요? 아무도 안 죽었는데, 아무도 꼼짝, 얘들 신났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요? 야, 멀쩡하대잖아. 그럼 대식세포가 또 먹을게요? 이거 또 먹어요. 알 때까지 먹어요.
그러더니 이제 알겠어. 야, 코로나하고 맛이 조금 다르다. 야, 뒤에가 살짝 새콤하네. 살짝 다르네. 항체 이만큼만 바꿔볼까요? 그랬더니 뿌려봤더니 애들이 멈춰요. 오케이. 수고했어. 퇴근해. 이게 데이스프입니다. 데이스프 할 얘기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이 모든 일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매 순간, 매 초 계속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트랜스펙터는 자, 얘네들끼리 방금 전화하고 얘기하고 서로 정보 교환하고 항체 정보 주고 이거 막 했죠? 얘네가 근데 뭘로 소통해요? 전화로 해요? 문자로 해요?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요? 제스처를 할까요? 뭐를 할까요? 할 게 없죠. 여러분 만약에 군인들이 보는 1급 기밀이 땅에 떨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 지금 방금 누가 주소야 했죠? 안 돼. 신고해야 돼. 1급 기밀이라고 땅에 떨어져 있는 거 주스면 남산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는 거야. 바로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신고해야 돼. 신고해야 돼. 건드리지 말고 신고해야 돼. 건드리면 안 돼. 1급 기밀이잖아. 건드리면 안 돼.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냥 그 위치를 벗어나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건드리고. 맞죠? 네. 그래서 면역세포들끼리만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 군인대 가보셨으면 군 전화기 바깥하고 연결 안 되죠? 초소는 초소끼리만 연결되죠? 네. 그 본대끼리만 연결되고 외부하고 연결 안 되죠? 그 군인용 전화기 넣은 다음에 여기 탕수육 2개 이거 안 돼요? 밖에랑 연결되어 있는 전화기 따로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일반인은 군의 정보에 간섭할 수가 없어야 돼요. 자, 얘네들 사실 다 군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끼리만 주고받는 정보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트랜스퍼 팩터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팩터의 정확한 이름은 면역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도록 정보의 기록과 보관, 소통에서부터 면역 활성화와 억제를 위한 교육까지 전담하고 있는 면역계만의 사이토카인. 사이토카인이라는 건 신호전달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트랜스퍼 팩터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넘어갈게요. 찍으신 분이 틀어주세요. 자, 역사 얘기도 하고 싶은데 오늘 좀 시간이 없으니까 밑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빨리 드릴게요. 유도물 트랜스펙터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라이펙터 이거 말고요. 원래 트랜스퍼 팩터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도물질 인자입니다. 이건 아까 말했던 트랜스퍼 팩터는 항원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싸워야 하는 대상이 항원이에요. 근데 트랜스펙터는 싸워야 할 대상으로 보여요. 왜 그럴까요? 일반 세포가 건드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홍삼 먹어서 면역력이 좋아진다고요? 그 홍삼 먹으면 누구나 세포가 모두 다 쓰는 거죠. 어디로 홍삼 같은 걸 먹든지 면역이 좋다고 하는 걸 먹든지 뭐 이런 걸 막 먹으면 어디를 다 통해야 돼요? 소화기를 통해야 되고 간을 통해서 전 세포로 배달되죠. 그래서 필요한 애들이 가져가는 거죠. 말 그대로 두루두루 좋아지다 보니까 면역까지 좋아집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트랜스퍼 팩터는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만든 정보체계다? 면역계만을 우리 군인을 위해서 만든 거라서 일반 세포는 건드릴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유도물질 인자, 즉 면역세포만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특수항원 인자, 병에 대한 모든 기록과 정보가 담겨져 있고요. 억제 인자를 통해서 굳이 싸워야 되지 않을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그거 꽃가루인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손가락 그거 공격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해주는 게 억제 인자.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면역 물질들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에 가면 어떻게 보면 호라이프에 만난 사람들만 신기할 정도로 자가 면역이나 이런 데에 특별한 효험을 보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펙터는 제가 보여드리는 건 조금 달라요. 어디가 다르냐면 외부 물질이 아니라 항원 물질입니다. 왜냐면 몸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암세포는 내 새끼예요. 여러분 암은 내 새끼예요. 내가 잘못 낳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눈물을 머금고 죽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항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합니다. 항원을 인식하고 반응하고 다시 안 걸리게끔 기억하게 만드는 거. 또는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기억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트랜스퍼 팩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여러분 잠깐만 우리끼리만 비공식적으로 트랜스펙터 아까 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이토카인이에요. 이거 설명하기 좀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건 비공식이야. 다시 말하지만 그냥 맞는 백신이 맞아요. 신이 인간이 또는 모든 생명체들이 모든 포유류들이 혹시라도 그냥 죽을까봐 적어도 버티다 죽어보든지 버티다 싸웠더니 이겨서 살아남던지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뭐다? 트랜스퍼 팩터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맞는 백신이 맞아요. 그런데 맞는 백신이라고 소개하면 안 되니까 비공식인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몰라? 문서로 적지 마시고 말로만 하세요. 자, 트랜스펙터 역사인데 역사 빨리빨리 좀 지나갈게요. 죄송해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자, 트랜스펙터는 안전하다. 트랜스펙터가 정말 빠르다. 정말 빠른 이유, 정말 안전한 이유. 트랜스펙터는 정말 안전하고 정말 빠릅니다. 왜 그러냐? 몇몇 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펙터는 3,500에서 5,000 달톤 정도라고 달톤은 질량을 말하는 무게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콜라겐 때문에 달톤을 아시는데 크기인 줄 아셔. 크기가 아니라 무게예요. 무게요, 무게. 달톤은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세균이 한 보통 50만 달톤에서 100만 달톤 넘어갑니다. 세균이. 그리고 바이러스라고 해도 15,000달톤 넘어가요. 그러니까 5,000달톤이나 3,500달톤은 매우 작은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없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트랜스펙터를 여러분이 안내했는데 트랜스펙터 일반 아연을 드렸는데 알레르기가 났다. 플러스를 드렸는데 알레르기가 일어났다. 그럴 경우에 트랜스펙터 때문이 아니라 캡슐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알레르기라는 건 모든 거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물에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지는 마시고 캡슐을 열어서 먹어보면 되죠. 그런 지혜가 조금 필요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트랜스펙터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가 왜 없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또 하나 흡수되는 과정이 소화기를 통하지 않습니다. 뭘 조금 배우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랜스퍼 팩터? 알겠어. 이것도 보니까 아미노산이네. 아미노산은 결국 위에서 소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 장에서 어차피 소화가 되면 간으로 이동할 거야. 근데 트랜스펙터는 이미 녹아서 다 없어진 거 아니야? 거기까지 배운 거야. 네, 인정해줘요. 너무 많이 알고 계신다. 인정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이건 모르셨나 보다 하고 열어주시면 돼요. 자, 트랜스펙터는 파이어판이라고 하는 별도의 면역기관에서 흡수합니다. 또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부르는 말은 파이어 패치라고 많이 불러요. 파이어 패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흡수하는데 이 파이어 패치는 모든 점막에 다 있습니다. 입안에서부터 소장, 어디, 콧속, 점막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 파이어판 또는 파이어 패치가 전부 다 있는데 얘가 흡수합니다. 소화기관에서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화도 통하지 않고 간도 거치지 않습니다. 면역의 중요한 부분의 위치가 다 장에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어도 감이 오실 텐데 우리 소화기관 내에 보면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파이어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어떠한 곳이냐 설명을 드리면 외부에서 이물질이나 세균이나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 파이어판이라고 하는 곳에 이러한 나쁜 물질, 세균, 바이러스들이 모이게 만들어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 약간 쉽게 비유하자면은 유치장처럼 교도소처럼 얘들을 싹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인체 내의 자연 면역과 후천 면역이라고 하는 녀석들, NK세포나 그 T세포나 B세포 녀석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 파이어판 안에 들어와 있는 세균들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유해한지 혹은 무해한지 판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 몸에 나쁜 역할을 주는 것으로 판명해놨다라고 한다면요, 여기에서 선천 면역계 활동을 함께 진행하는 자연 면역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후천 면역계, 항원을 만드는 T세포와 B세포가 함께 있죠. T세포와 B세포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지금 체내에 들어온 이 나쁜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분대를 만들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항체 생성, 항원에 대응해서 항체를 생성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장 쉬운 예시로 우리가 예방접종을 받죠. 그렇죠? 추운 겨울철이 되면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생백신과 사백신, 살아있는 균과 죽어있는 균.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요. 죄송해요. 자, 근데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파이어판이라는 얘기를 지금 들었죠?
자, 항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파일판이 선제적으로 흡수합니다. 소장이나 이런 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가둬놓은 다음에 모든 면역세포들을 불러서 야 이거 좀 봐봐 죽여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죽여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판단했으면 없애는 겁니다. 이거 프로젝트 M이라고 부르는데 이 작전을 계속해서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장루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쑥 들어가면 네, 그때부터 이제 알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 시작나는 거죠. 그런 얘기 나중에 또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일단은 이렇게 트랜스펙터는 아까 근데 뭐로 보인다고 했죠? 항원으로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파일판이 먼저 가져갑니다. 항원이네? 일단 가져오자. 가져온 다음에 면역세포들을 부르죠. 그 불렀는데 불러놓고 보니까 뭐야? 트랜스펙터네. 그래서 순식간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유도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2시간 만에 전달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정말로 안전하고 정말로 빠릅니다. 이러한 트랜스퍼 팩터를 미국 독점으로 생산하고 전 세계에 독점 유통하는 면역 시스템 전문 기업이 바로 폴라이프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러한 트랜스펙터를 한국에서 독점으로 가져와 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트랜스펙터 제가 너무 짧은 시간이라 제가 한 얘기가 땡이에요.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런 트랜스펙터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조금 더 폴라이프를 사랑하실 수 있게 됐나요? 네! 처음 오신 분들도 트랜스펙터가 뭔지 좀 알게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면 건강해질 준비 됐습니까? 네! 사업으로 대박날 준비 됐습니까? 네! 우리가 바로 폴라이프에서 팀 폴라이프! 트랜스펙터를 전달하는 팀 폴라이프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